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조금 전에 11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곳, 단수 3곳, 우선 4곳, 경선 13곳. 그래서 11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에 20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어요. 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오늘 발표한 데는요, 이 안민석 맞상대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레이나 김효은 씨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김효은이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 누군지를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꼭 이번에 낙선시키고 싶은 사람 5명이 누구겠느냐? 요거와 관련해서 펜앤마이크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추미애, 정청래, 안민석. 그 다음에 한 2~3명은 누구일까요? 예. 자, 요거를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총에서도 고성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명박이가 물러나라, 이재명이도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자, 이번 공천에 실질적으로 이 경선 이 여론조사를 돌린 담당 이 파트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양산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뭐 친문들 완전히 대놓고 전부 학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격앙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밑에서 빅마우스 정무수석을 했던 이철이, 그 다음에 최재성, 요 둘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직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지원이는 완전히 친명, 명비어천가를 불렀는데, 박지원이가 올해 간만에 지금 이재명이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지금 오늘 이제 공천 결과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1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에 단수 추천 3곳, 우선 추천 4곳, 경선 지역 13곳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단수 추천은요, 이 세종갑의 류재화 변호사, 그리고 경기 고양청의 김연아 전 의원. 상당히 김연아 의원 뭐 고생 좀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뭐 감사도 받고 난리가 났었죠. 자, 김연아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고양청. 그 다음에요, 이 화성갑에는요, 홍형선 전 국회 사무차장. 요 3명이 공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추천 지역은요, 서울과 경기 각각 2곳씩인데 4곳이에요. 서울에서는 누가 우선 추천을 받았느냐? 박진 서대문 을. 그 다음에 강북 을에 박진훈 전 행정실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 자, 강북 을은요, 박용진이가 있는 데입니다. 박용진. 그리고 험지 중에 험지죠. 그리고요, 경기도에서 이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안민석 자리인데요. 이 안민석 오산인데, 여기에는요, 지금 내 스타 강사 레이나로 유명한 김용훈 전 EBS 영어 강사가 추천이 됐어요. 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강사는요, 최근에 인재 영입 케이스로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온 분이죠. 그리고 파주갑에는요,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우선 추천 공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3곳이 이제 경선 지역이 있네요. 대구 동을에서는 현역인 강대식 의원하고, 대구입니다, 대구. 그 다음에 비례대표 현역인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서 서우영 전 국민의힘 중앙의 환경분과 부위원장, 우성진 전 국민의힘 중앙의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5명이 경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을에서는요, 현역인 이인석 의원하고 김대식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의 의원 2인 경선이 치러지고요. 그리고 인천 남동갑에서는요, 손범규 전 아나운서, 전성식 전 여의도 연구원 민생안전분과 위원장, 정승환 전 인천시장 청년특별보좌관 3인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는요, 서갑에는요, 김경석 전 서구청장, 조성호 전 대통령직 취임준비위 자문위원, 그 다음에 조수연 전 검사 3명이 대전 서갑, 서을에서는요, 양홍규 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이태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 간의 2인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요. 수원무에는 김원재 전 유엔 사무처장 기술정책보좌관, 박재순 전 당협위원장이 맞붙고요. 남양주 갑에서는 심장수 변호사, 윤학준 전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이인희 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3인 경선입니다. 그리고 양주에서는요. 박종성 전 양주시 기획실장, 안기현 전 당협위원장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요. 지금 이제 춘천 이쪽에서는요. 현역인 노용호 의원 비례대표죠. 여기에 김혜란 전 판사가 맞붙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춘천 쪽에서는 현역인 한교 의원하고요. 이민찬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허인구 전 SBS 기자 3인 경선입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는요.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그 다음에 송태영 전 충북도당 위원장, 이욱희 전 충북도의원 4인 경선입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에는요. 김수민 전 의원,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가 맞붙고요. 그리고 이제 조혜진 의원이 이제 김해을로 이제 떠났잖아요. 여기 김해을로 떠났기 때문에 경남 미령 여기 이 자리에는 박상훈 전 대통령 인수 의원, 그리고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경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미있는 그리고 이제 관심을 모았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지금 이제 오산이에요. 그래서 오산에는요, 인재 영입 케이스로 EBS 영어 강사인, 그러니까 뭐 일타 강사처럼 아주 유명 강사라고 그래요. 레이나로 돼 있는데, 자, 이분은 그럼 어떤 분이냐? 고대대학원에서 영어 교육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리고 대성 마이백 인터넷 강사, 대성학원에서 외국어 영역 강사,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요. 이건 뭐 영어 과정이죠. 일종의 영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에는 뭐 귀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40살로 되어 있어요. 40살. 자, 그리고 이제 출생 지역은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김효은 지금 영어 강사가 이번에 지금 안민석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안민석 잡는 선수가 드디어 결정이 됐다. 예, 요거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꼭 꺾고 싶은 민주당 후보 5명. 자, 이재명, 추미애, 정청래, 안민석. 그런데 이재명에는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딱 잡는 게 아니라 당대당으로 맞붙어 버렸잖아요. 이미 원희룡 예비후보가 뛰고 있어요. 험지 내가 가겠어. 딱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공천이 결정됐고, 지금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추미애, 정청래, 안민석. 그 다음에 이제 2명을 더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자, 김의겸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누구냐? 박범계가 된다. 이렇게 페란마이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추미애는 한동훈 지금 위원장 옛날 검사 때 4번씩이나 좌천을 시킨 인물이 바로 추미애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잡고 싶은 생각이야. 뭐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사감이 없이 공정하게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추미애를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미애는요.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느냐? 자, 본래 광진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민정의는 못 밀어내요. 왜냐하면 뒤에 딱 문재인이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민정의는 이제 최고위원 될 쪽에도 2등으로 됐죠. 정청래 다음으로 많이 됐고. 그리고 또 명비어천가를 아주 수시로 많이 불러 제꼈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정의는 못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추미애가 지금 튀어다니느냐? 자, 인종석이가 있는 성동 갑으로도 튀기도 하고요. 험지 중에 험지인 송파 갑으로도 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판사 출신의 여성 중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도 판사 출신의 이건 뭐 여성 중진 플러스 뭐 당 대표까지 지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동작 을도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동작 을로 가면은 지금 조사 보면 나경원이한테 밀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송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성동 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성동 갑은 또 누가 거론되고 있느냐? 이현주가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면 추미애를 갖다가 권영세 잡으러 용산으로 보낸다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는 꼭 떨어뜨리고 싶은 넘버 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청래하고 안민석. 이거는 뭐 국회에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한테 법무장관한테 온갖 모욕, 아주 막말, 아주 대가들이잖아요. 예, 안민석이가 본래 가짜뉴스, 정청래 가짜뉴스, 막말, 망언의 대가들인데 그야말로 한 위원장에 대한 모욕적 공세를 펴온 인물들이 정청래하고 지금 안민석이에요. 그래서 정청래를 잡으려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갖다가 딱 손을 들어줬는데
김경률이가 최근에 나 안 나가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포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반드시 정청래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발표가 안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안민석이도 이제 그동안에 유승민이 안민석 갈 때 안민석이도 지금 제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친명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막말 망언, 가짜뉴스 많이 했잖아요. 자, 윤지호 사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등등. 자, 그래서 이 안민석도 잘라내야 되는데, 아직 못 잘라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안민석도 잘라내려고 여론조사까지 했어요. 안민석을 제껴놓고. 여기까지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안민석이 잡을 사람은 현재 레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EBS 스타 강사 레이나가 정해졌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산에 공천 신청을 한 김의겸이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의겸이는 뭐 청담도 숫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한두 개입니까? 예. 그래서 김의겸이가 또 타겟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김의겸이는 저격수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호남은 아주 무덤이잖아요. 더군다나 군산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속수무책. 그 다음에 박범계는 조금 전에 이미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이제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박범계는요, 누가 잡느냐? 대전 서구을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을에서는 양홍규하고 이택구 전에 이제 대전시 부시장, 요 두 사람이 붙도록 돼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박범계를 잡게 돼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박범계도 아웃이다. 왜? 문재인 밑에서 법사위원장 했죠. 그 다음에는 법무장관까지 해먹었죠. 그래서 박범계는 아웃시킨다.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에 의하면, 캐런마이크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은 뭐 그냥 가는 건데, 이재명도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예. 추미애, 정청래, 안민석, 예. 요 세 사람 자리하고 김의겸과 그 다음에 박범계 자리인데, 박범계하고 안민석이는 공천을 컷오프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자객 공천해야 할 상황에 되어 있다. 최소한도.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저희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결국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바로 이 공천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실 텐데, 정필모 의원, 이분이 이제 비례 출신이에요. 비례대표. 자, 그래서, 이 정필모 의원이 결국은 건강상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왜 하필이면 건강상 이유는 딱 오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자, 왜? 오늘 첫째 의총이 나왔잖아요. 의총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홍익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고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정식 사무총장도 여론조사는 당에서 한 게 맞아. 파악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책임자에게 책임을 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재명이 또 이 보호막이 쳐지잖아요. 방탄이 쳐지지 않습니까? 딱 그래서 이 타이밍상으로 보면 버티다가 일단 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누가 대응하느냐? 부위원장이 강민정 부위원장. 요 사람이 대응을 하는데 본래 이 두 사람은요,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정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낸 걸 보면 의총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것이고 또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김부겸과 정세균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 임채정, 그리고 또 김원기, 그 다음에 문희상, 이런 전직 국회의장들이 일제히 공천 똑바로 해라. 예, 이러다가는 망한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최후 통첩성 경고 입장문을 오늘 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변의 압박이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직으로 끝내는 판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그동안에도 친명에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불출마해라. 이렇게 지금 당 내외에서 압박 여론이 이른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사람 하나 갖고 지금 이제 이 공천 분란의 책임을 딱 정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제 화근은 바로 뭐냐? 오늘 밤 10시 잠시 후가 되겠죠. 자, 잠시 후에 말이죠. 23곳에 대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차 경선 결과를 보면은 서울 3곳, 그러니까 서대문을 송파을 송파평, 부산 금정, 인천 2곳, 연수을 남동갑,
광주에 3곳, 대전에 2곳, 그 다음에 경기도 3곳, 충남, 요런 데서 또 경남, 경북, 요렇게 해서 오늘 말이죠. 지금 23곳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해요. 요러면 또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에는 소요와 분란 이외에는 나올 게 없다. 이재명이가 떠나지 않는 한.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이 정필모를 갖다가 사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 문재인 양산이 지금 비상이 걸려 열받아 갖고 완전히 격앙되어 있다. 예, 격앙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김용주 이거는 김용주는 본래 이제 지금 정세균 계열인데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열받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용주 국회 부의장한테 윤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직접 어제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탈당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안에서 뭉쳐 싸워라 이렇게 했는데 탈당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임종석이 성동 값 안 주고 송파로 가라 이렇게 통보까지 됐잖아요. 이거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문 학살이 이루어지는 31명 중에 28명이 거의 다 친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 건너 불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윗 계정에다가 이재명 사당화 해놓고 좋아요를 눌러버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아 그거 실수한 거야. 그리고서 이거를 이제 비공개 처리했다고 하는데 요거만 보더라도 아 이게 실수할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이철이와 최재성이가 일제히 지금 라디오에 나가서 또 지금 대대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철이 같은 경우에는요, 전 정무수석이죠. CBS 김현정 뉴스에 나와가지고 공천은 첫째 요건이 노이즈가 적어야 되는데 여당 한동훈 위원장은 잘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엉망개판이다. 난장판 아니냐? 예. 공천이라는 게 뭐냐? 공정하게 하는 게 공천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본인이 배운 정치학 지식으로는 이건 공천이 아니다. 공짜도 붙이기가 어렵고 이거야말로 사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흥분 열받아 있어요.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도태시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 예. 아예 빼놓고 여론조사 하는 거,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공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요렇게 가면 이런 정당은 다 망하더라. 그래서 김무성 대표 옥새 나르시 할 때 이거 망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이게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총선 망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 뒤집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당 대표가 총선 불출마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최고위원들 몇 명이 더 또 불출마 선언하면 헌될 건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안 할 것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떠난 민심이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리고 최재성이는 이제 불교 방송에 나가서 또 일격을 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는 공천이고 패천이고 죽는 공천이다. 그리고 죽을 사자 바로 사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지는 공천, 패천으로 흐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기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공천 구도를 잘 진행하고 있다. 개탄을 하고 있고요.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도 최근 한 달 동안 양당 지지율이 요동쳤는데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도 이상하게 가고 그래서 지는 공천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힘 쪽은 관리를 나름대로 잘해서 공세적이고 이기는 그런 전략적 공천으로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추이가 계속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중도층이 확 움직이는 건데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을 수습과 동시에 반전 카드를 내지 않으면 아주 어렵다. 민주당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재성도 총선 참패를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이제 명비어천가를 불러왔던 박지원마저도 이거 정말 우울한 뉴스뿐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는 진다. 예, 그래서 정치는 종합예술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표로 하는 건데 공천은 중요한 제1막 1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공격 빌미가 되고 나가서 우리 주장을 덮어버리는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재명이가 이거 제대로 못했다.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 공천은 늘 시끄럽지만은 떠나는 민주당이 아닌 돌아오는 민주당. 그래서 윤석열 독주 정권과 더 강하게 투쟁 심판하는 단결의 민주당이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 선거의 이런 것이 곧 바로 윤석열 정부 심판이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세력에 총단결해야만이 심판할 수 있다. 갈등과 분열로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역사와 국민께 죄를 짓는 경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야, 박지원이가 지금 요새 여기도 말이죠. 찐명한테 밀린다.
박지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박지원이도 이판사판. 아, 내가 이제 명비 없지만 부르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럴 바에는 나도 이재명이 좀 한 방 때려봐야 되겠다. 작심하고 한마디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요. 친명들마저도 명비어천가 부른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떠나는 지금 지점까지 와 있다. 이게 이재명의 위기시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거듭 감사드리고요. 10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